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장에 큰 파장을 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향후에 이 발언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언은 충청남도의 마음을 듣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차관들하고 같이 충청남도에 가서 도민들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구조적인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고 또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와서 집값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다. 무능의 극치다. 이러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고 백기투항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맛배기였다. 앞으로 대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대책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게 아니라 같은 아도 다르죠. 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잖아요. 정확한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은 다 서울, 경기, 인천에 여기 몰려있고 한때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띌 때가 있었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한 자원은 한 곳에다 집중해야 되니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이런 거를 계속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문맥상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과밀화돼서 수도권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게 집값 때문에 욕을 먹고 대책이 없어요 하는 약간 한풀이 하는 얘기고 전반적인 이 맥락 속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대책을 했는데도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아이고 이거 대책이 더 할 게 없네요. 더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문맥에서 나온 얘기겠죠. 근데 이 얘기는 지난번 9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부동산에서 일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새로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 금융의 대전환. 부동산으로 가는 금융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게 한국 증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국 증시가 6월 이후 굉장한 폭등을 했죠. 11월 달까지. 또 수요 공급 양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복부 수준입니다.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치료적으로 이뤄내려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공급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집값 문제도 해결이 돼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엊그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섰고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인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1호 대책은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수요가 쏠리지 않게 더 필요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 그래서 공급 대책에 관해서도 기자가 여쭤보니까 일주일에 1, 2회씩 계속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로 어려운 것들도 공급을 각 부처별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풀고 있다. 이러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착공 감소로 공급은 줄었고 수요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였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문제는 지난 8년의 전 정권들이 서울에 공급을 안 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오세훈 서울시장 4년, 총 거의 15년 가까이 서울에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을 다 중단시키고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명목하에 수백 곳의 재개발 지역을 중단시키고 재건축에 대한 허가를 보류시키고 했던 지난 15년간의 정책적인 과오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숟가락 하나 얹습니다. 서울 집값 대책 없다는 말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조만간 오르겠네. 그러면 사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매수 심리가 엄청 크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런 언급을 하시는 거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물 만났습니다. 오늘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등포구 대림 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 재개발 재건축을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지난 4년 동안 한 것보다 최근에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움직이시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과 최근 서울의 2025년도 12월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은 빠르게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공급은 빠르게 할 수 없다. 수요 억제책은 계속하겠다. 이번에 서울 부동산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없다. 수요 억제책은 계속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네. 안 속네.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졌네.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하네. 아우 이렇게 대책을 다 했는데도 대책이 없네. 이렇게 한탄의 목소리죠.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돈을 버는 시대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희생양이냐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게 상급지냐 하급지냐 이런 차이가 되겠죠. 서울 공급은 올해까지는 괜찮았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공급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올해까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4만 4천 가구, 내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내년이 특히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1만 5천 가구. 올해의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리고 후년에 27년도에 1만 가구, 28년도에 7천 가구, 29년도에 2천 가구. 이러면 지금 상황은 지금이 제일 공급이 많을 때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공급이 많으려면 최소 정부 발표상 5년에서 8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공급을 시작했을 때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공급을 막 시작하고 있나요? 지금 서초의 서리풀 쪽에 그린벨트 쪽 거기 공급을 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금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고 그러고 있던데요. 발표하자마자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있죠. 서울은 지금이 올해가 가장 공급이 많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매매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뿐만 아니라 올해는 가격 상승이 문제였었지 전월세가 올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많지는 않았어요. 올 하반기가 되니까 이제 조금 나오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전월세 폭등 이야기가 신문을 도배할 겁니다. 1년 내내. 아유, 소콜님 그러면 경기도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겁을 주세요? 여러분들 경기도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입주 물량이 올해는 괜찮았어요. 내년부터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년도 후년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평균 11만 가구는 서울 경기도가 공급이 돼야 집값이 유지된다. 인구수 곱하기 0.5%를 적정 수요로 봐요. 아파트 공급량의 적정 수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면 5천 가구. 서울, 경기도 인구 합쳐서 2,200만 명 정도 되니까 11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에 26년도에 엄청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27년도에 잠깐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28년도, 29년도는 지금 경기도도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포함 서울, 경기도 올해가 가장 많아요, 공급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정부의 발권력으로 돈을 풀고 있어서 원하는 놓고 있다. 내 집 마련에 지금 마지막 기회, 공급이 가장 많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특히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말로 마지막 기회다. 제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거의 없다 말씀을 이때까지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는 항상 돈을 풀고 경제를 부양시켜요. 그래야 여당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죠. 이번 선거의 특징은 평가전. 내년 6월이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인데 1년 동안에 이재명 정권이 잘했나 못했나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첫 번째 평가전을 앞두고서 총력전을 펼칠 거예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 건데 오늘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만 468조를 푼다. 이걸 어떻게 풀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중에 돈을 뿌릴 거예요. 내년 지방 6월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평가전에서 승리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깔릴 거고요. 지금 역대 최대 재정 예산안이 통과됐죠. 700조가 넘던데 그 700조 중에서 460조를 거의 500조 가까이 했는데 이걸 상반기에 다 푼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뭘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상반기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재정이 조금 힘들다고 하던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하실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번 정부의 특징. 그래서 현금 원화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거나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있었던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10%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내 돈 1억이 9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시중에 10%가 돈이 더 깔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 주식으로 돈을 들고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달러로 교환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핵심지의 아파트나 이런 것만이 현물이요. 이런 것만이 현금 원화가 녹고 있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은행에서도 대출 총량 규제를 이제 6.27 대책에서 했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27 대책에서 정책 자금까지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대출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내년 하반기 집을 사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대출이 은행이 뭐 보통 11월, 12월에 대출 이제 창고 접습니다. 올해 팔 대출 상품은 다 팔렸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게 엄청 빠르게 아마 여름, 가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화가 될 거예요. 지금 대출 금액을 엄청나게 줄여놨기 때문에 최근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년 1월 잔금 되게 많습니다. 올해는 지금 대출 힘드니까 올 하반기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대출. 그래서 내년 1월, 2월 잔금 되게 많습니다. 그때 대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출을 쫙쫙 빼가면 이제 하반기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대출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공급대책이 12월 안에 못 나오더라도 올 겨울 안에 1월, 2월 안에 공급대책 나오고 그리고 토지도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억울하게 풍선 효과를 미리 예견해서 억울하게 지정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노동학이나 금강구 같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같이 규제를 얻어맞은 지역들은 그쪽이 또 지금 민주당 표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 특히 내년 상반기 아니 1, 4분기 1, 2, 3월 안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15억 이하 6억 대출에 영향을 안 받는 10억 이하 6억 대출이 무난하게 나오는 뭐 정책 자금이 무난하게 나오는 보금자리론 그죠? 최근에 보니까 보금자리로는 은행 금리 2.7% 정도 받으시고 대출 받고 내 집 마련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550만 원까지 뭐 공제되고 이런 혜택들이 많으니까 생애 최초 분들 그리고 무주택 분들 이런 분들은 올 겨울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의 절호의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엔 꼭 내 집 마련 하셔라.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